급여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항상 12년째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편안한 회사 생활을 위한 숫자의 모든 것의 강의를 맡게 된 재경팀 정지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실제로 회사 생활에서 숫자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숫자에 꽂힌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의 종류 및 정의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다 아는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인데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회사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여기 써져 있죠. 현재 회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13일이면은 3월 13일자로 딱 끊었을 때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3월 13일 기준으로 끊지는 않고 연말 기준으로 보통 끊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적표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물건을 얼마나 팔았고 얼마를 남겨서 얼마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성적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특징은 목적 적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아니면 적시에 제공할 때, 이런 목적에 따라서 적시적소의 숫자가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신뢰성. 이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숫자고 누구나 공통으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매출을 갑자기 늘릴 수도 갑자기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한 기수권만 있을 때는 약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전년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 반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숫자가 나타내는 포인트, 임팩트는 훨씬 커집니다. 일반 보고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매출액은 150만큼 했습니다. 전년엔 100만큼 했는데 올해는 150을 해서 전년 대비 50이나 더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15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150 했어요 라든지 열심히 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는 의미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약 13%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달성됐거든요. 동종업계 거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들은 영업이익이 3~4%밖에 안 나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포인트인데, 안정성 분석.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게 안정성 분석인데, 유동부채라고 하면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1년 이내에 받아야 될 돈이 150이야. 그러면은 받아야 될 돈보다, 줘야 될 돈보다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죠. 그러면 유동비율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비율이 100%가 넘어가면은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는 한 25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부채 비율, 내 돈 대비해서 남의 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통상 부채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좋다고 합니다. 20%대예요. 일반적인 회사들, 특히 차입이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차입이 하나도 없어요. 이자를 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자 부담 비율이 빵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직매입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왜? 직매입을 많이 해서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서 재고자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의 회전이 얼마나 빨리 되냐가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GS홈쇼핑의 손익계산서 주요 지표의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18년까지 3개년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하지만 옆에도 써놨지만 최근 3년간 GS홈쇼핑의 매출액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18년도에 늘었어요. 지금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아니면 벤처 업체 같은 데다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간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수익이 이끌어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수익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